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6.1도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가 맑다 보니 밤사이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가 곳곳으로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6.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18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일요일인 입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포항시청 공무원이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포항시청에서 발생한 액체 테러 사건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60대 민원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해 아무 말도 없이 공무원 2명에게 독극물이 든 액체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분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과장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포항시 지부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이 수시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전공로 포항시 지부에서는 강력하게 엄정 처벌을 요구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직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원경찰 인력을 늘리고 사무실로 이어지는 청사 비상계단에 출입기기를 설치하는 한편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을 읍면동까지 우리가 확대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벨이나 CCTV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에 구속된 60대 액체 테러 용의자는 택시 면허 중개업자로 포항시의 감차 정책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져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액체 테러에 사용된 물질의 정확한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가수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액체 테러를 당한 공무원은 각막과 피부가 손상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 장기천 일대에서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고 있는 연어떼 수백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연어는 장기천에서 태어난 치어가 북태평양과 베링해를 거쳐 산란을 위해 회귀한 것으로 올해처럼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돌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연어가 무사히 산란을 마칠 수 있도록 무분별한 포획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으며 불법 포획에 대해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공단 지역 완충 저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철강산단과 경주 건천 일산단의 완충 저류 시설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포항 영일만 일산단도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 단계입니다. 앞서 포항에서는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완충 저류 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경시 영강 하천 부지에 200톤 분량의 재생골재가 수개월째 무단으로 방치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도 안 돼서 재생골재 더미는 사라졌지만 이 문제는 이만한 분량이 하천에 쌓여도 또 반출돼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문경시 영수면 율곡리 영강. 마을에서 차로 좁은 콘크리트 길을 따라 10여 분 들어가 보니 한때 경작지로 쓰였던 하천 부지가 나타납니다. 지난달 19일 폐기물로 보이는 토사 더미가 무단으로 투기됐다고 신고된 곳입니다. 무단으로 적시된 토사는 덤프트럭 9대 200톤 분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토사 더미가 사라졌고 하천 부지는 중장비로 풀 한 폭이 없이 정리됐습니다. 문경시가 이곳에 폐기물 추정 토사가 투기된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달 22일. 그로부터 사흘 뒤 현장은 말끔히 정리됐고 토사 더미는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인을 이제 그 원인 행위자를 찾는 과정에 수소문을 했는데 이 소문이 퍼져갖고 이제 그 치운 걸로. 사라진 토사 더미는 환경 폐기물이 아닌 석분과 재생골재로 지난 봄 당시 환경업자가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생골재 등은 물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천 부지 안에 둘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업자는 대여섯 달이나 무단으로 적시했다. 최근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반출해 갔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문경 율곡리 일대 영강의 하천 부지만 72만 제곱미터, 22만 8천 평. 하천 진출 입로가 여러 갈래여서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덤프트럭 아무리 댕기도 모르거든. 일이 안 가고 거리를 천만원 또 덤프트럭이 시커 댕겨. 마을과 하천 부지로 연결된 길이 많은 데다 CCTV 등 도로 감시 시설은 부족해 시군마다 하천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건데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건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드란길의 한 횟집. 사장인 김동근 씨가 단체 예약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나 6천만 원 빚을 안고 있지만 이제 회복되는 일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손님을 12명까지 받을 수 있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전혀 없어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원 제한을 좀 더 완화를 해주시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노래방 주인 이용만 씨도 노래방 기기와 마이크를 손질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진 뒤 20개월가량은 매출은 거의 없었고 대출은 9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제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백신 패스,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님을 12명까지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입니다. 다들 반기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 1차 접종자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교제가 됨으로써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도 되돌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처럼 백신 패스가 도입된 곳은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입니다. 백신 패스는 이번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도 활용됩니다. 대구구장은 전 좌석을 백신 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허용하고 관중은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조금씩 되찾는 일상을 반기며 좀 더 방역 정책이 풀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부가 그랬지만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봄으로써 경제에 또 도움이 되면 좋은. 조금씩 되찾고 있는 일상을 지키려면 개인들이 방역 수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상 회복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도록 돼 가지고 서민 생활하고 그 이제 자영업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은 수입이 그만큼 낮잖아요. 그 대신에 청결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정부는 이번 일상 회복 성과를 따진 뒤 백신 패스를 해제하는 등 더욱 폭넓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 대상은 확대하고 시기는 앞당겼습니다.
추가 접종 일정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본 접종을 마친 지 6달이 지난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의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시설은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래 계획보다 열흘 앞당긴 겁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도 확대됐습니다. 접종 6달이 지난 돌봄 종사자와 보육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과 기저질환자 50대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2달이 지난 얀센 백신 접종자는 11월 8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12살에서 15살, 즉 2006년생부터 2009년생의 1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기를 놓친 만 16살과 17살, 즉 2004년과 2005년생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은 76.4%, 접종 완료율은 71.6%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고 경북 역시 1차 79.7%, 완료는 74.7%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심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작년보다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경이 2021년 민관 구조협력 분야 평가에서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가운데 최우수 해양경찰서로 뽑혔습니다. 포항해경은 민간 해양구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해양구조대 의료팀을 신설하는 등 민관 협력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가 맑다 보니 밤사이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가 곳곳으로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6.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18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일요일인 입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